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라. 1871년 봄 한 청년이 책을 읽다가 그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끼친 한 구절을 발견했다. 그는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의과대학생으로서 학기 말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개업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 젊은 대학생이 1871년에 읽은 한 구절은 그를 당대 최고의 의사가 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건립했다. 또한 옥스퍼드 의과대학 교수가 됐다. 영국 왕실은 그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을 기록한 2권의 두꺼운 책이 출간됐다. 그가 바로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그가 1871년 어느 봄에 읽은 한 구절, 즉 그로 하여금 걱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만들게 해준 토마스 칼라일의 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멀리 있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42년 후 캠퍼스 가득 튤립이 꽃을 피우던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 학생들 앞에서 연설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처럼 대학 4곳에서 교수직을 역임하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책을 쓴 사람은 매우 특별한 두뇌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들은 내가 너무나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단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일대에서 연설하기 몇 달 전 윌리엄 오슬러 경은 대형 원형어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배는 선교에 서 있는 선장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각적으로 떵떵 하는 기계 소리를 울리며 배 각 부분이 격리돼 방수구역으로 변하는 형태였다. 오슬러 경은 예일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그 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유기체일 뿐 아니라 더 먼 곳을 항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만의 구획을 만들어 오늘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갑판에 올라서서 주요 방수벽이 질서 있게 작동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인생의 단계마다 버튼을 누르고 굳센 철문이 죽은 과거를, 즉 이제는 죽어버린 과거를 격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또 다른 버튼을 눌러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인 내일을 금속 커튼으로 격리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오늘이 안전해집니다. 오늘에만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격리하세요. 죽은 과거는 죽은 자들을 묻게 내버려 두세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죽음의 잿더미로 가는 길을 밝혀주던 어제를 격리하십시오.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어제의 짐에 내일의 짐을 더해서 함께 지고 간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격리하세요. 오늘이 미래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는 고통과 걱정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그세요. 자신의 배의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곳곳에 방수벽을 세우고 오늘의 구획에서만 생활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하세요. 윌리엄 오슬러 경의 말은 내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을까? 결코 아니다. 그는 다만 그 연설에서 여러분의 모든 지성과 열정을 동원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가장 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라는 길임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 대학생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권했다. 이 기도문에는 단지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간청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어제 먹은 오래된 빵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또한 주여, 요즘 밀밭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분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오늘의 양식뿐이다. 오래전 어느 가난한 철학자가 사방이 온통 자갈밭인 황무지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곳은 너무 황폐한 곳이라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언덕 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은 아마 오늘까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없이 인용됐을 것이다. 그 연설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을 거부했다. 그들은 그 말을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이상적인 충고, 신비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말이라 여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일 일을 생각해야겠어. 내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들어야겠어. 그렇다. 물론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지만 제임스 왕의 통치 기간이던 300여 년 전에 번역된 예수의 말의 의미는 오늘의 의미와 같지 않다. 300여 년 전 생각이란 단어의 의미는 염려에 가까웠다.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의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고 있다. 그러니까 부디 내일 일을 생각하라. 신중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라.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말라. 최근에 나는 운 좋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의 발행인 아서 헤이스 설즈버거를 인터뷰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유럽 전역이 제2차 세계대전에 큰 영향을 받았을 때 몹시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에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캔버스와 물감을 놓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전혀 그림 그리는 법을 알지 못했지만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붓을 들었다. 그는 교회 찬송가에 나오는 다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소서라는 구절을 자신의 모토로 삼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한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던 한 젊은이도 똑같은 교훈을 얻었다. 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눌럼과 5716번지에 거주하는 테드 벤저미노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심각한 전쟁 후유증에 시달렸다. 당시 상황을 테드 벤저미노는 이렇게 쓰고 있다. 1945년 4월 나는 극심한 걱정 때문에 마침내 의사들이 경련성 가루결장이라고 부르는 증세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당시에 나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격렬한 전투 중에 약식으로 매장된 연합군과 적군의 양측 모두의 시신을 발굴하는 일도 하고 있었다. 나는 전사자들의 소지품을 수거해 그것들을 고이 간직해줄 부모나 지인들에게 보내는 업무까지 처리했다. 나는 내가 살아남아 아직 만나지 못한 16개월 된 아들을 안아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극심한 걱정에 시달리던 나는 체중이 15kg이나 줄었다. 내 손을 보았다.
거의 뼈와 가죽만 남아 앙상했다. 결국 나는 군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그때 그곳에 있던 군의관이 내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었는데 그 충고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테드, 자네의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하게. 모래시계 위쪽에는 수많은 모래알이 있지. 그 모래알은 서서히 또 일정하게 가운데에 있는 잘록한 부분을 통과하지.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모래시계를 깨뜨려 버리지 않는 한 한 알 이상의 모래가 좁은 구멍을 통과하게 할 수는 없다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모래시계와 마찬가지야.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면 우리는 수만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래시계 속의 모래알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듯 한 번에 하나씩 서서히 일정하게 일을 해 나가야 돼. 군의관이 이렇게 말한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철학을 실천에 옮겼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일 한 가지 일. 이 조언은 전쟁 내내 나를 구원했다. 신체와 정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이다. 나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반 이상이 누적된 과거 기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경이나 정신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던 예수의 가르침이나 오늘에 충실하라라는 윌리엄 오슬러경의 말을 따랐다면 보다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살면서 오늘도 거리를 쏘다니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나는 한없이 견뎌온 무한한 과거와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오는 미래가 교차하는 곳에 서 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영혼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살 수 없다. 단 1초도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모두 망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즉 지금부터 잠이 들 때까지의 시간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하자. 보물섬을 쓴 영국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밤이 올 때까지는 누구나 견딜 수 있다. 해야 할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동안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해가 질 때까지라면 누구나 유쾌하게 인내를 가지고 사랑스럽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실제로 의미하는 전부다. 인간 본성에 관한 비극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고 지평선 너머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매혹적인 장미 정원만을 그리워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이렇게 비극적일 만큼 어리석을까? 스티븐 리콕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얼마나 이상한가? 아이들은 내가 좀 더 크면 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자란 아이는 내가 어른이 되면 이라고 말한다. 어른이 되면 내가 결혼하면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혼한 뒤에는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만다. 내가 은퇴하게 되면 은퇴 후 그는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 본다. 그곳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삶은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인생은 살아가는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매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은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하얀 여왕이 앨리스에게 한 말을 기억하는가? 규칙은 바로 어제도 잼을 발랐고
내일도 잼을 바르는 것이지만 오늘은 잼을 바르지 않을 거야.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간다. 빵에 오늘의 잼을 듬뿍 바르기보다는 어제의 잼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내일의 잼 때문에 걱정을 한다. 프랑스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 역시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또한 마찬가지다. 단테는 오늘은 결코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말한다. 믿기 힘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인생은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는 초속 30km라는 속도로 공간 속을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재산이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지닌 유일하고도 확실한 재산이다.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제자들에게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강물은 매 순간 변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다. 확실한 건 오늘뿐이다.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쌓여있는 미래, 그 누구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오늘을 사는 아름다움을 망칠 이유가 무엇인가? 고대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적당한 한 단어를 알고 있다. 실제로는 2 단어라고 해야겠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혹은 오늘을 잡아라. 그렇다. 오늘을 잡아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존 러스킨의 책상에는 평범한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다. 거기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내 책상 위에 돌멩이는 없지만 나는 욕실 거울 쪽에 실을 붙여놓고 아침에 면도할 때마다 쳐다보곤 한다. 인도의 유명한 극작가 칼리다사가 쓴 시다. 윌리엄 오슬러 경이 책상 위에 올려둔 시이기도 하다. 새벽에 바치는 인사. 이 하루를 잘 살펴라. 하루가 인생이며 또 인생 중의 인생이니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대 존재의 진실과 현실이 담겨 있으니 성장의 축복, 행함의 영광이, 아름다움의 광의가 어제는 한낱 꿈이고 내일은 환상일 뿐이니 하지만 오늘의 충실한 이에게 어제는 행복한 꿈이며 내일은 희망 가득한 환상이로다. 그러니 잘 살펴보라 이 하루를. 이것이 바로 새벽에 바치는 인사. 여러분이 걱정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 경이 말한 대로 다음과 같이 하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적어보라. 1.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지평선 너머에 어딘가에 매혹적인 장미정원을 꿈꾸며 오늘을 사는 것을 미루고 있지 않는가? 때때로 과거의 일, 이미 지나가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후회하느라 괴로워한 적이 있는가? 3.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을 즐길 결심을, 하루 24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결심을 하는가? 4. 오늘 충실하게 생활함으로써 조금 더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5. 언제부터 실행할 수 있는가? 다음 주, 내일, 오늘. 응용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1910년에 세상을 떠났다. 만약 그가 지금 살아서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는 자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흔쾌히 인정하라. 그렇게 된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다. 중국의 철학자 이머당 역시 자신의 저서 생활의 발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 심리적으로 그것에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정확한 말 아닌가? 이는 심리적으로 에너지 해방을 뜻한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면 더 잃을 게 없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무엇이든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윌리스 H. 캐리어는 말했다. 최악의 상황을 겪은 뒤 순식간에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최근에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생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개선을 거부하며 최악의 상황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을 건지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경험에 맞서 치열하고도 과격한 싸움을 벌인다. 그러다 마침내 우울증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 만약 걱정거리가 있다면 윌리스 H. 캐리어의 마법의 공식에 나온 대로 다음의 3단계를 실행해보라. 1단계,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라. 2단계, 필요하다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3단계,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침착하게 노력하라. 믿기 힘든 사실 하나를 제시해보겠다. 미국에서는 매년 전염성에 강한 5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치고 있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걱정 때문이다. 옛날 중국의 잔인한 군주들은 포로를 고문할 때 포로의 손발을 묶은 뒤 물통 아래로 두고 밤새도록 그 위로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게 했다. 머리 위로 계속 떨어지던 이 물방울 소리는 마침내 망치 소리처럼 들리게 되어 포로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과 히틀러 치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걱정은 쉼없이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걱정은 때로는 정신이상과 자살을 유도하기도 했다. 내가 미주리주의 한 시골에 사는 어린아이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저승에 지옥불이 있다는 빌리 선데이의 말을 들은 나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지금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이라는 지옥불과 관련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걱정을 고질병처럼 지닌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바로 협심증을 앓게 될지도 모른다. 단언컨대 만일 그 병에 걸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르는 그 비명소리에 비하면 단테의 신곡 지우편에서 나오는 소리는 장난감 나라의 아이들에서 나오는 웃음 비명소리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랑하는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비법을 알려주겠다. 현대 도시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 세계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현대도시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 세계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데이비드 소로는 불멸해져서 월든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게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기 삶의 질을 높이려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 위안이 되는 것은 없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한다면, 자신이 꿈꿔온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는 평소에 기대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